자, 오늘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저희 제작진과 저도 어제 이 대표님의 인스타그램 예. SNS를 봤는데 예. 삼겹살 불판 사진이 딱 올라와 있고 예. 글은 이래요. 체력 보강이 필요합니다. 다음 한 주 특검을 위한 투쟁을 지속해야 합니다. 예. 야, 어제 좀 체력 보강하신 거예요? 예, 언제나 우리 국민들 뭐 이렇게 힘이 나고 싶을 때는 고기 좀 먹고 그렇죠. 싶으면은 그러면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게 삼겹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그래서 삼겹살 좀 이렇게 먹었습니다. 예. 그럼 이제 다음 주 특검 투쟁을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체력 보강이 되신 상태로. 아니, 어떤 분들이 전 단식 투쟁하라 그래서 도저히 그건 못하겠고. 예. 그리고 왜냐하면 단식이라든지 저희가 삭발 아니면 이제 농성 이런 거는 네네네. 사실 투쟁의 의미는 강하긴 하지만은 좀 젊은 세대의 대표가 된 뒤로부터 약간 절연해야 될 문화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청년 정치를 예. 표상하는 새 정치의 기수가 되셨으니까 예. 우리 황교안 전 대표가 지난해 총선 때 삭발했는데 효과 없었잖아요. 예, 예. 홍준표 후보가 사퇴, 삭발, 단식만은 예. 선거 때 피해야 할 것이다. 예, 예. 거기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사실 과거 이제 민주화운동이나 이럴 때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몇 번 성공한 적이 있어가지고 비장함을 그게 보여주는.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수단화되어 있는데 그 뒤로는 사실 또 그런데 뭐 성공이란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은 뜻을 관철시키는데 좋은 도구로 사용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자리하셨으니까 예. 앞부분에서는 뭐 여러 가지 반론들이 많았는데 궁금한 게 많습니다. 대장동 의혹 예. 주말에도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예. 자, 지금 이준석 대표께서는 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예. 1번 플레이어다 이렇게 예. 이 지칭을 하셨는데 1번 플레이어 어떤 뜻입니까? 제가 1번 플레이어라고 하니까 이제 사실 언론인들이 굉장히 고민인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방송의 1번 플레이어라는 의미인데 이 의미를 너무 자세히 설명하면 내용을 스포가 되는 거죠. 스포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네, 할아버지인데. 그런데 1번 플레이어라고 제가 한 거는요. 정확하게 이재명 지사의 본인의 발언에 근거합니다. 본인이 설계자라고 했던 네네. 그 발언에 근거한 것이라 가지고 저는 이재명 지사가 사실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꼬리 자르기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규정하겠습니다. 특히 의혹의 핵심이 되고 있는 유동규 씨 구속도 네네. 됐죠. 어제 구속됐죠. 이분과의 관계를 갈수록 좀 별거 아닌 것처럼 묘사하려고. 측근 아니다 이렇게 노력하시는데 저희가 경기관광공사 정도 되면은 경기도 산하의 어쨌든 그 기관주 중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위치인데 네. 그 위치에 사장으로 가신 분을 본인의 측근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재명 지사가 평소에 알려진 것과 다르게 굉장히 공평무수한 인사를 하시나 봐요. 예,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을 그렇게 했다는 거는 심지어 경기도의회에서 이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인사검증을 할 거 아닙니까? 청문회 비슷하게 그런 거 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질문했을 때 관광에 대한 전문 지식이 좀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해요. 네네. 예를 들어 진행자께서도 이 관광을 다루는 분이다 보니까 관광하면 우리나라에서 관광 관련해서 공기업하시는 분이 따이공이라는 말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소위 말하는 중국에서 와서 이제 대리 물품 구매해 가시는 분들, 그렇죠. 대량으로 이제 대리 물품 구해 가시는 분들 따이공, 이런 따이꺼우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런 용어도 잘 이해하지 못하셨다고 한다면은 중국 관련해서 류커, 산커 용어들이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럼 관광 쪽에는 전문성이 좀 적은 분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했다면은 친밀하지 않고서는 이해가 되겠느냐? 예. 이런 겁니다. 예. 관광에 대한 전문성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됐다면 친분이 있다. 오늘 이제 1시가 되기 조금 전에 저희가 첫 코너 진행할 때 이재명 후보의 입장이 나오긴 했어요. 성남시장 시절에 이제 인사관리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그것은 명백하다. 유감을 표명했는데 하지만 이제 여전히 측근은 아니다. 제가 사과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 이재명 지사께 약간 팁을 드리자면요. 이런 대형 어쨌든 의혹 사건이 있어가지고는 그 예전에 그 송철호 시장이었던가요? 그 눈이 내리고 난 다음에 쓰는 것이 좋다. 네. 네, 눈이 내리고 좀 쌓여가지고. 눈이 내릴 때 쓰는 것이 아니다. 네, 내리고 나서 조금 쌓이면은 쓰는 게 좋다. 지금 이재명 지사가 눈송이 하나라도 보이면 쓸어내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당장 그 단독으로 검색해도 기사가 한 10개 이상 쏟아졌는데 유동규 씨의 어떤 대한 내용은 계속 나올 것이고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를 좀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대목도 여러 개 나올 겁니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됐을 때 국정농단 때 처음에 연설문 의혹 나왔을 때 그때 바로 이제 화들짝 놀라가지고 대국민 사과를 먼저 하고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의혹이 이제 사실로 규명되고 언론의 보도에 좀 더 힘이 실리는 거거든요. 오늘 이재명 지사의 사실상 관리 책임을 인정하는 듯한 관리 책임 정도로 이제 자신의 책임을 국한하려고 하는 모습도 많은 국민들에게는 왜 저렇게 다급하고 성급해 보이지? 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눈이 내리면은 쓸어 담아라.
야, 오늘 선문답 같은 이야기를 예. 또 휴일해 주셨어요. 눈이 내릴 때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지사가 눈송이가 내리기도 전에 쓸어버리니 다급해 보인다. 하루 내릴 눈이 아닙니다. 근데 보니까. 하루 내릴 일이 아니다. 예, 예. 자, 그런데 현재까지 어쨌든 이제 유동규 본부장은 이제 구속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측근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여권에서 나오고 있고. 그럼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의혹에 부당하게 개입했거나 금전관계로 얽힌 정황은 아직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나올 것으로 추정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그게 이제 나오는 순간 그거는 그 후보 사퇴로 직결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금전적 이득이 이재명 지사에게 전달됐다 그러면은 거대한 부동산 비리극의 그럼 수혜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오히려 마지막에 점을 찍는. 용의 눈을 찍는 그런 어떤 행위고요. 활용점정이 된다. 저는 지금 상황 속에서 어쨌든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이걸 떨쳐내기가 쉽지 않다. 네. 왜냐하면 성남시가 어쨌든 이 화천대유라는 곳이 돈을 번 데 있어가지고 사실상의 뭐 토지 수용부터 아니면 여러 가지 인허가 있어가지고 상당한 편의를 제공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가볍게 끊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하지만은 이재명 지사가 본인이 1원도 받은 게 없다고 이제 강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논리 하나도 안 먹힙니다. 왜냐하면 국정농단을 겪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통장에 1원 하나 입금된 거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인 어떤 경제 공동체 론으로 인해 가지고 제3자 뇌물죄가 된 탄핵이 거죠. 됐던 것이고 그거 하는데 앞장섰던 분이 이재명 지사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저희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이준석 대표님이나 저나 너무 생생하게 지켜봤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논리라 가지고 예, 저는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섣부르게 뭐 1원 하나 받은 거 없다든지 유동규 모른다 뭐 이런 거로 가지 않았으면 최순실 씨 처음에 나왔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 그랬나요? 그저 최순실 씨는 내가 연설문 정도 부탁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는 사이다 이러고 끊고 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오래된 사인 간의 인연을 끊지 못하고. 그러니까요. 유동규 씨는 뭐 그런 거 없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그래서 저는 그런 정도로 지금 이제 끊어내려고 한다는 거는. 그러면 오늘 상황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됐고 이제 이재명 지사는 인사관리 책임에 대해서만 유감 표명한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지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경제 공동체였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그 김어준 씨 표현대로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난다. 네. 자 그렇게 이제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뭐 이제 여권은 측근 그룹에는 못 낀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은 자 여기서 그러면은 대선 얘기 한번 여쭤보면 지금 이제 11월 초중순이면은 이제 국민의힘도 지금 본선 주자가 결정되죠. 오는 주말이면 민주당은 본선 주자가 결정되죠. 결선 투표 갈 가능성은 많이 낮아졌다고 오늘 이제 해석이 됐어요. 그렇게 본선에 이재명 후보가 올라오면 국민의힘은 유리한 겁니까? 이재명 지사를 별칭이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말하기 좀 부적절한 용어긴 한데 그냥 이나땡으로 하겠습니다. 예, 다른 걸로 하려다가 이나땡, 이재명 너무 땡큐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 아니냐. 예. 아 그런 상황이다. 아니 이 상황에 대해 이재명 지사가 합리적인 해명을 못 하고 있잖아요. 합리적인 해명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지지층은 계속 결집하고 있어요. 왜 국민 경선하고 투표는 더 높아졌더라고요. 득표율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결국 그 대통령 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강성 지지층들은 굉장히 결집도가 높아지고 중도 있는 국민들은 많이 이제 관망을 하게 될 텐데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어떤 결사옹위 모드. 자, 저희가 조국 사태를 다시 한번 보자고요. 조국 사태 때 조국 장관에 대한 결사옹위 모드가 여권의 결집력은 강화시켰죠. 원래 다 그렇습니다. 투쟁하면은 오랜만에 나가서 길바닥에서 같이 노래도 불러보고 이러면은 결집력은 높아져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 중도 있는 국민들의 불안한 눈빛. 그걸 지켜보는. 불안한 눈빛. 임재범 노래를 좋아하십니다. 전쟁 같은 아마 그런 어떤 전쟁 같은 사랑. 선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전쟁 같은 선거가 될 것이다. 자, 이재명 지사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과연 노스트라다무스냐, 내가 예언이냐. 왜냐하면 지금 이 대장동에서 수익이 난 것은 뭐 성남시장은 다 끝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2018년 지방선거 끝나고 경기도지사가 됐죠. 그 이후부터 수익이 났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이 안 나고 적자를 볼 수도 있는 상황에서 5,503억 원을 공공 환수한 것이다. 그 이후에 날 수익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예상을 했겠느냐.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문재인 정부 중후반에 뛸 줄 알았겠느냐. 노스트라다무스냐. 사실 무근이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다
지금 와서 부질없는 이야기입니다. 부질없는 얘기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계약을 이런 형태로 맺는다는 거, 확정 수익을 예를 들어 1,000억 정도로 박아놓고 1,000몇백억 박아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특정 사기업이 가져가게 한다. 네네. 보통은 추가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쉐어를 해야죠, 최소한. 그게 이제 흔히 러닝 개런티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그런 계약 성격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거는 믿을 수가 없고, 그 예전에 우리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하도 지금의 현 여권인 민주당이 민자 사업할 때마다 맥쿼리가 나라 돈 다 가져간다 이런 거 하면서 제기할 때 지하철, 터널, 다리 그랬었죠. 맥쿼리 민자 사업 해가지고요. 보통 그 다리 지어가지고 한 10% 가져가면 잘 가져간 거예요. 연 10% 가져가면 잘 가져간 거거든요. 근데 그 10% 때문에 국부 유출된다고 난리치던 분들이 지금 와가지고 11만 프로? 뭐 이런 거는요. 엄청나게 설계를 잘못한 겁니다. 첫째로. 잘못한 건지 설계를 일부러 잘 안 한 건지는. 의도건 이제 의도하지 않았건. 그게 이제 무능과 부패 사이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켜보는 거지. 의도 안 했으면 무능이고 의도했다면 그렇죠. 부패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맥쿼리는 왜 공격한 겁니까? 이럴 거면은. 맥쿼리는 왜 공격했느냐. 이거 민자 사업 할 때마다 무슨 10% 가져간다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국민연금이랑 다 끌어들여가지고 공적인 사업을 하면은 거기가 돈 가져가는데 왜 호주 회사 맥쿼리에게 돈을 몰아주냐 이러면서 그때 배임론 나왔거든요. 맞아요. 있었죠. 11만 프로면은 배임의 규모가 얼마만큼 되는 겁니까? 그 퍼센테이지에 대해서는 뭐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자 이제 이거 이준석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거니까 여쭤보면 지금 김만배 화천대유의 최대 주주 그리고 권순일 전 대법관 어쨌든 이재명 지사 무죄 판결에 캐스팅보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 한마디 하셨던데 뭔가 좀 의심할 대목이나 정황을 포착하신 겁니까? 아니 진짜 이 어떻게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결국엔 출입 기록이라는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화천대유 관계자가 대법원이라는 곳은 뭐 검찰이나 법원 이런 데는 일반 국민들은 별로 가고 싶어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꼭 뭐 가도 그런데 가서 좋을 일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거긴 꼭 멀리 하고 싶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그분이 뭐 이재명 지사 재판 다음 날, 그러니까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난 날 다음 날도 가가지고 뭐 만나고 그 다음엔 또 별로 안 가요. 그때 가고. 7, 8번 이제 출입했는데 그 시기에 이제 드나들었고 왜 갔냐 그랬더니 뭐 꼭 권순일 대법관을 본 건 아니고 머리 깎으러 갔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랬죠. 세상에 평소에 저 같으면 검찰청이나 대법원 같은 데는 가고 싶지도 않을 텐데 거기에 머리카락 깎는 거는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실제 머리 깎았는지도 모르겠지만은 머리 깎으러 그런 데를 드나든다는 거는 자, 거의 뭐 점심 먹으러 경찰서 갔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발소 특별히 거기가 맛있어서 잘 깎아서 진짜 저는 거기에 좀 취재해서 보도해주면 좋겠어요. 궁금합니다. 자, 이제 요거 한번 그 대장동 관련은 마지막 질문으로 요거 여쭤볼게요. 자, 처음 질문이 이제 어제 삼겹살 드시고 다음 주부터, 뭐 오늘부터죠. 이제 특검 투쟁을 해야 된다. 근데 특검은 여야 합의돼야 되고 민주당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노영희 변호사는 특검 주장을 하는 게 오히려 야당이 대선 후에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것 같다.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여지니까. 그럼 이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빨리 보고 그 대응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 특검에 너무 매달리는 것은 대선에서 패착이다. 이런 또 의견도 있어요. 그거 전형적으로 국정농단 때 새누리당 논리예요. 국정농단 때 새누리당이 특검을 기피하면서 한 얘기다. 검찰이 잘못한 게 드러나지도 않은데 왜 특검이나 국조를 하자고 하느냐. 수사 결과도 나오기 전에. 정확하게 새누리당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민주당에서도 뭐 저는 당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낙연 후보께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특검에 찬성하시는지, 국정조사에 찬성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박용진 후보 같은 분들, 굉장히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특검을 지지한다는 여론이 지금 일부 여론조사에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민의를 받아가지고 특검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왜냐하면 이게 새누리당 때도요. 박근혜 대통령 특검 진행하는 거, 그 새누리당 내 일부 인사도 동의해가지고 진행된 겁니다. 그리고 뭐 탄핵도 물론 그렇지만요. 지금 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의혹 또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 가지고 특검을 진행할 의사가 저는 민주당 내 의원들 중에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 빨리 의사를 밝혀주십시오. 그때 이상민 의원님께서 방송 인터뷰에서 이상민 의원님이 굉장히 뭐 솔직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결국 특검 아니고 이게 결론나기 쉽지 않다는 취지로. 그런데 이상민 의원님 같은 경우는 뭐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이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선관위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공정하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고 찍어서 제가 이제 여쭙겠습니다. 이낙연 후보, 박용진 후보.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네, 야 오늘 이제 추미애 후보한테 별로 기대 안 해요 제가. 예.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와 추미애 후보에겐 기대하지 않았고 별로 기대 안 하니까 거기 제가 좀 기대하는 분들. 예. 자, 이낙연 후보와 박용진 후보에게 지금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께서 자 특검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내일 입장이 나올지는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이제 민주당에 대한 특히 이제 지금 1위를 달리고 결선 투표 없이 본선 주자가 될 것으로 예견이 되는 이재명 후보 관련 대장동 개발 의혹 이제 쭉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이제 국민의힘 내부로 돌아와 보죠. 네. 지금 이제 조만간 8명의 후보가 4명으로 추려지는 거죠. 예, 일주일 후에. 예. 일주일 후도 아니고 오는 금요일 8일에 결정되는 거죠. 6, 7일 투표하고 8일입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계속 1, 2위는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좀 흥미로워지고 있어요. 독주보다는. 근데 이번 주 주말 거치면서 윤석열 후보 손바닥에 왕자가 임금 왕자가 논란인데 요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당대표로서. 저는 기본적으로요. 이게 캠프라는 게 위기관리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네. 사실 이 윤석열 캠프 쪽에서 이 건에 대해서 해명한 것들 대변인이 참 많더라고요. 대변인분들이 한 사람마다 다른 얘기 하시는 거 보면서 조금은 아직 팀빌딩이 안 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런 논란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 소위 이런 어떤 토독 신앙이나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니면 미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희가 어떤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고 날짜를 결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비과학적인 걸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믿었다 그러면은 야 이거 지도자로서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나온 이 왕자라고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저도 이제 유튜브인가 어디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우연히 접하게 됐는데 이런 언변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약간 자신감이 없을 때 그럴 때 그걸 좀 힘을 스스로 얻기 위해서 한다는 거 이런 걸 하는데 저는 이런 거라면 조금 더 다르게 설명할 수 있지 않았나. 예를 들어 제가 진짜 평소만큼 실력 발휘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주변에 지원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국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시면은 이거 앞으로 절대 이런 일 안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정치 초심자로서 실수한 것 같습니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진짜 저는 이건 비닐 주머니 정도 되는 거지만은 이거는 캠프 측에서 조금 대응을 미숙하게 했다.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자가 있었다 없었다보다 그것을 어떻게 이제 해명하고 설명하느냐에서 저는 좀 깔끔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 가보면은 예를 들어 집에 복조리 걸어놓은 분 본더러 왜 십자가 걸려 있죠. 왜 십자가가 아니라 복조리 걸어놨냐 그러면은 이거 뭐라 하겠습니까? 그거는 나는 이걸로 인해서 가정에 복이 오게 된다. 이거는 걸어놓는다고 다른 사람 다치는 거 없지 않느냐. 그렇죠. 사실 그 개가 다른 거거든요. 다만 예를 들어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날짜가 왜 오늘이냐. 오늘이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길일이라 그런다. 이런 게 만약에 개입되게 되면 좀 다른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그냥 단순히 내가 좀 위축된 지점이 있어서 그냥 나에게 힘을 주겠다. 이거는 다른 거기 때문에 충분히 다르게 해명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당 내에서 자당내 이제 홍준표 의원에게도 사실 윤 후보가 또 역공을 했어요. 빨간 속옷 입는다던데 그건 괜찮은 거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이게 좀 주술에 의존하는 거 문제다 하고 비판했는데 당내 갈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이제 법률가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야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주술이 예를 들어 그분의 검찰총장으로서 행적이나 이런 거에 개입했다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하는 후보들도 저는 좀 과하다는 생각하고 다만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이게 후보 본인의 의사인지 아니면 공보단을 대응하다 나간 건지 모르겠지만은 빨간 내복이니 무슨 홍준표 후보가 개명을 하는데 성명 철학자에게 이름을 들었다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반격하는 것도 웃긴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이틀 이렇게 아웅다웅할 수는 있겠지만은 각자 좀 이제 소강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정책과 비전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경선을 하시라라고 제가 강하게 권하겠습니다. 지금 당내 갈등에도 당대표로서 마음고생한 과정들이 또 있으시니까.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이거 보면서. 근데 좀 경준이 때 굉장히 속 썩으셨던 데 비하면 지금 이제 선관위 체제로 토론도 시작됐고 절차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좀 마음은 홀가분해지셨어요? 홀가분 이전에 근데 이제 사실 흥행이 좀 더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흥행이 더 돼야 된다? 그러니까 형식 면이나 이런 거에서 좀 더 흥행이 돼야 되는데
우리 후보들 중에 정치를 이제 처음 시작한 분도 있고 그래요. 아직 이런 게 좀 익숙하지 않은 분도 있다 보니까 좀 평소만큼의 실력 발휘들을 또 못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네. 빨리 이게 거듭돼가면서 각자 실력 발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승민 후보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다 보니까 네. 계속 좀 실언이 네. 특히 또 언론에 더 부각되잖아요. 네. 편집되기도 하고 제가 전체를 쭉 보면 정책 토론이 대부분인데 네. 민주당 경선 토론 때도 그랬고 언론이 발췌해내는 건 주로 실언들이나 마찰이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1인 1실언 이런 비판을 받는데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어릴 때 저는 놀이터에서 흙 만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릴 때 면역력이 좋을 때 자잘한 세균에 대한 면역이 생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어릴 때 항균 환경에서 크면 나중에 가지고 큰 병 치료합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경선 단계에서도 우리 후보들이 이런 것들을 양분으로 삼아 있으면 다행인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후보를 위축시키는 식으로 캠프가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가서 말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예전에 황교안 대표께서도 당대표 처음 하실 때 말실수 조금 한다고 하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둘러싸고 백브리핑 못하게 하고 이렇게 트레이닝 받을 기회를 다 네. 없애버렸더니만은 나중에 총선 앞두고 이제 또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셨거든요. 저는 지금 후보들은 열심히 트레이닝 하시라. 네. 어차피 본선 가면은 우리 당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붙어가지고 다 도와줄 것이다. 자, 네. 면역을 키워야 될 때다. 네. 야,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한 OX로 한번 해주세요. 네. 아까 이나땡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내일이 대선이면 국민의힘 정권교체 합니까? 이재명 지사 보고 힘이 생기고 있습니다. 힘이 생기고 있다. 자신감을 표해주셨어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